안녕하세요, 태고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기계 요소 중에서 오링과 오일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링과 오일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패킹의 일종이죠. 패킹의 일종이고 누유나 누설 방지에서 실링하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두 기계 요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는 오링이 나올 일은 잘 없습니다. 이제 오링이 나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실기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기름이나 이런 유체가 들어가는 제품을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야 되고 실기시험을 쳐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실린더가 대표적인 거고, 그런 실린더가 나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나오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실린더가 생각보다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래서 오링 같은 경우는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오일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오링을 좀 알아둬야 오일실하고 오링하고는 좀 일맥상통한 게 좀 있어서 오링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링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오링이라고 하고요. 실은 이제 실링이라고 해서 이제 밀폐해서 한쪽을 막는 걸 얘기를 하죠. 그걸 보통 우리는 이제 실링 처리를 한다 혹은 실로 막는다 해서 실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자, 단면 형상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원형 패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면이 원형인 패킹이다 보니까 동그랗죠. 그냥 어떻게 보면 얘가 링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사이즈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능을 보면 축이나 일반적으로 축이나 구멍에 홈을 파서 오링을 끼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를 끼워서 그 오링을 압축을 시켜요. 그래서 형상이, 오링이 조립되면 형상이 약간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압축을 시켜서 그 압축된 힘으로 기름이나 물, 공기, 가스 등등등 이러한 유체의 누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재질은 합성 고무나 합성 수지와 같은 재질을 사용을 합니다. 패킹이 있고 오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패킹은 주로 공합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혹은 유압 실린더와 같은 왕복 운동을 하는 곳에, 오링은 주로 이제 고정용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킹하고 오링하고를 그림을 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공합 실린더죠. 이제 우리 이제 공합 실린더를 쉽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단면으로 이렇게 되어 놨는데, 여기 잘 보시면, 그림을 조금 잘 보시면 이 부분들이 전부 오링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 이 부분 약간 타원으로 찌그러져 있죠. 원래는 원형입니다. 원래는 원형인데 잘라서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거죠. 오링이 들어간 자리가. 자, 근데 위에서 우리가 아까 봤듯이 고정형이 있고 운동형이 있어요. 오링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이제 고정용과 운동용으로 나누는데, 자, 고정용은 이제 이걸 고정용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녹색 부분에 보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애들 있죠. 자, 녹색 부분에 있는 것들은 전부 고정용으로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조립된 걸 보면 요런 색깔로 구분이 되놨는데, 여기 빨간색 원통에 요 빨간색 원통이 있지 않습니까? 요 빨간색 원통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위와 아래로 사각의 블럭을 원통에 맞게 가공을 하고요. 요 블럭을 어떻게 놨죠? 원통 사이즈의 안쪽에 이렇게 끼워서 조립을 해놨죠. 그리고 이 두 개가 이렇게 조립이 되고, 가운데 있는 원통에 맞게 조립이 되고, 이 원통을 조립하는 역할은 여기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볼트와 너트로 이런 식으로 네 군데를 잡아서 고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 안에 있는 내용물이 이렇게는 빠져 못 나가겠죠. 여기가 다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서 한번 막아주고요. 2차적으로 또 여기서도 한번 막아주죠. 그래서 1, 2 해서 두 군데의 실링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이게 기밀성인데, 근데 얘네들은 움직이나요? 그렇지 않죠. 움직이진 않습니다.
왜냐면 원통에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블럭에 홈이 파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볼트와 너트로 고정되어 있어서 이 오링이 움직일 일은 없습니다. 그죠? 움직일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고정형이 되는 거죠. 얘는 고정형이 되는 거예요. 움직일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고정이 되고요. 자, 만약에 움직이는 부위는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위가 움직이는 부위죠. 이 부위가. 자, 여기 실린더에서 여기 지금 현재 여기 구멍이 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구멍이 나 있는데 이쪽으로 압력을 넣으면 그러니까 뭐 공기든 유압이든요. 압력을 이렇게 보내면 요 노란색 피스톤 헤드가 밑으로 쭉 내려가서 지금처럼 여기에 맞닿아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쪽에다가 공기압을 넣든 유압을 넣든 압력을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앞으로 쭉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리고 이쪽 부분에 맞닿아서 여기까지 최대한 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공간 내에서 어떻게 되죠? 실린더 헤드가 왔다 갔다 하고 피스톤 로드가 이렇게 쭉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반복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공기가 여기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따라갑니다. 이걸로 밖으로 새려고 그러는데 어디 있어요? 여기 오링이 있어서 차단을 해주죠. 그래서 여기 압력이 일로 누유되지 않고, 자, 여기 있는 압력이 일로 손실이 없겠죠. 당연히. 자, 이쪽으로도 안 빠지죠. 압력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으니까. 그래서 압력에 대한 손실이 없으니까 이 피스톤 로드, 즉 피스톤 헤드를 이렇게 밀게 되는 거죠. 피스톤 헤드를 밀기 때문에 이 실린더 자체가 쭉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여기에 있는 끝단까지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된다? 이 부분은 운동용 오링이 되는 거야. 운동용. 자, 그래서 여기 파란색은 운동용이 되고 여기 있는 부분은 고정용이 됩니다. 여기는 고정용. 자, 여기는 운동용이고요. 여기는 고정용이죠. 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조금 알려면 여러분들이 도면이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도 조금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P 계열은 운동용과 고정용으로 둘 다 쓸 수 있고 G 계열은 고정용으로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똑같은 오링이라도 계열이 조금씩 틀리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기술자격 시험 치는 규격집을 보시면, 자, 34번에 오링이 나와요. 34번에 오링이 나오고 원통면 해가지고 이렇게 실린더 모양이 나옵니다. 실린더 모양이 나오고, 자, 한쪽에는 운동용, 한쪽에는 고정용 이렇게 되어 있고 번호가 P죠. P. 자, 오링 호칭 번호 P로 시작합니다. 여기도 P죠. 근데 좀 내려가면 여기 G 있죠. G. 자, 우리 앞에서 뭐라고 그랬다? P는 운동, 고정 두 군데 쓸 수 있고 G는 고정용으로만 쓴다 그랬죠. 자, 그래서 G 계열 이렇게 있고요. 또 아래 내려가 보면 이렇게 이제 오링 접촉 부위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고요. 자, 그래서 자, 이제 규격집을 보게 되면 자, 오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오링이 들어가야 되는 요 D 값, 요게 기준 치수가 되고 오링에 대한 번호가 됩니다. 오링에 대한 번호가 돼요. 그래서 오링이 있다면 오링의 안찌름, 오링의 안찌름이 오링의 호칭 번호입니다. 오링의 안찌름이 오링의 호칭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밑에 보면 P3가 D는 3죠. 그래서 여기, 자, 아까 P 타입 우리가 아까 봤었잖아요. P 타입과 G 타입이 있다 그랬는데, 자, 그 내용이 이제 여기 이제 P 타입으로 이렇게 다 나와 있죠. 굳이 뭐 G 타입 쓸 필요 없죠. 그냥 P 타입 다 쓰면 되죠. 왜 그냥 P 타입은 고정용이나 운동용에 둘 다 쓸 수 있는 타입이니까 그냥 P 타입을 쓰시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링이
각 호칭 번호랑 D 값이 같습니다. 호칭 번호랑 D 값이 같습니다. 그래서 오링의 안찌름이 기준 치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링을 그리는 게 아니죠. 오링을 그리는 게 아니고 요 오링에 있는, 예를 들자면 피스톤 헤드, 즉 피스톤 로드와 같은 이 부품을 그리는 거지, 오링은 그릴 일은 저희는 없죠. 그죠? 자, 그래서 확대를 해서 여기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 이거 하실 때 조금 조심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링의 호칭 번호가 우리가 5짜리 P5를 쓴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P5에 대한 오링을 쓰는데 이제 D 값이 5겠죠, 당연히. 그러면 여기에 치수가 5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공차가 있는데 이 공차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0.05에서 0까지 이렇게 공차를 넣었지 않습니까? 근데 D에 대한 끼워 맞춤이라는 게 또 튀어나와요. H9 해가지고 좀 생뚱맞죠? 그죠? 이건 뭐고 이건 뭐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요거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오링이 운동용도 있고 고정용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링의 안찌름을 호칭 번호로 하는데 요 생긴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 고정용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D는 요런 식으로 안에가 요렇게 홈이 파졌죠. 그죠? 자, 여기 보면 얘는 일종의 축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가 이만큼 어떻게 돼요? 여기 통 안에 이렇게 탁 꼽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축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넓게 보면 이렇게 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멍 안에서 얘가 이렇게 꼽혀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이쪽 옆에 거 봐요. 이쪽 옆에 거 보면 어디 있죠? 오링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자, 얘는 뭐예요? 구멍 쪽에 오링이 들어가 있죠. 여기는 축 쪽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구멍 쪽에 들어가 있어요. 또 구멍 쪽에 들어가 있는 오링이 어디 있냐면 이것도 구멍 쪽에 들어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오링의 위치에 따라서 적용해 줘야 되는 공차가 조금 바뀌어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 여기 D라고 되어 있으면 얘는 그냥 어떻게 돼요? 요 D 값은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를. 자, 여기에는 끼워 맞춤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여기는 그냥 오링이 여기 이렇게 끼워져서 여기에 있는 홈을 나타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끼워 맞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치수를 넣을 때는 어떻게 공차 값을 이용한 치수를 넣었는데, 자, 라지 D, 큰 D를 보면 어떻게 돼 있나요? 자, 5짜리 쓴다고 했으니까 쭉 따라가서 치수는 8이네요. 자, 여기는 그러면 이 라지 D는 8이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요 면 자체가, 여기 있는 이 면 자체가 이제는 피스톤과 여기 안쪽에 있는 구멍이 맞닿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맞닿는 곳에는 뭘 써야 된다? D에 대한 요게 아니고, 허용 공차 값이 아니고 끼워 맞춤을 쓰시는 거야. H9. 이해가시죠? 여기는 대문자 H9죠. 왜? 대문자는 구멍이니까. 이거 구멍이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구멍이었으면 대문자 H9인데 요거는 뭐야? 요거는 뭐냐는 거죠. 요거는 당연히 소문자 H7 혹은 H6. 그죠? 왜 그러냐면 H가 기준이잖아요. 구멍이든 축이든 H가 기준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H7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데, 자, 축은 구멍보다 하나가 등급이 낮다 그런 거 기억나죠? 이 기억나십니까? 축은 구멍보다 하나가 등급이 낮게 좀 더 정밀하게 가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IT 공차 보면 5급부터
99까지는 축에 쓰고 6급부터 10급까지는 구멍에 쓰자. 이거 예전에 처음에 우리 이제 끼워 맞춤 공차 제가 설명할 때 이거 했던 거 기억나요? 요 내용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기준이 되어져야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H6 혹은 H7로 표시하면 되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가 H9니까 그리고 오링은 끼어 맞춤이 별도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베어링 할 때도 그랬지만 베어링은 끼어 맞춤이 고유의 베어링에 대한 끼어 맞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링을 잘 보면 대다수의 끼어 맞춤이 H9예요. 이런 식으로 H9가 됩니다. 해서 오링에 대한 끼어 맞춤을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게끔 따라가 주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피스톤 헤드 안쪽에 들어가는 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설계할 때, 요 부분을 설계할 때 이제 최종적으로 H6으로 할 거냐, H7로 할 거냐는 이제 설계자가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이 부분에다가 공차를 집어 넣을 때는 이제 요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 되고, 자, 만약에 얘가 요런 식으로 오른쪽에 있는 요거와 같이 되어 있다. 자, 이거와 같이 되어 있다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D, 스몰 d, 이 작은 d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기가 끼워 맞춤이 발생을 하죠. 여기 실린더의 바깥쪽과 여기 피스톤 로드, 이 로드 부분에 여기가 두 개가 끼워 맞춤이 발생하잖아요. 자, 여기가 이제 끼워 맞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 D 값이 끼워 맞춤인 요 H9가 이제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치수를 넣을 때 여기 이제 D라는 치수는 이 실린더 로드에 대한 파이 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치수 넣을 때는 파이 한 5로 똑같이 적용해 볼게요. 5에다가 끼워 맞춤이 존재하니까 H9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자 실린더의 외부에 있는 원통의 홈이 이렇게 파질 때 여기 홈이 이렇게 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D 값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D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쭉 내려가면 이번에는 뭐요? 여기를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끼워 맞춤이 없잖아요. 지금 치수 지시하는 곳에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된다? 8에 플러스 0.05에서 0까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파이가 이렇게 붙겠죠. 이해 가시나요? 끼워 맞춤이 있는 쪽에는 해당하는 끼워 맞춤을 넣어 주시고 끼워 맞춤이 없는 쪽에는 어떻게 돼요? 공차값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도표를 보실 때 그 점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냥 막 보시면 틀립니다. 왜냐면 둘 다 있기 때문에 헷갈리잖아요. 헷갈리는데 해당 끼워 맞춤이 존재하는 곳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요 D는 어떻게 돼요? 끼워 맞춤이 없죠. 그냥 안쪽에 구멍만 파 있는 쪽이잖아요. 자, 요런 식으로 요 D는 여기에 대한 허용차 값인 공차 값을 넣어주는 거고, 요 대문자 D는 어떻게 되죠? 여기는 끼워 맞춤이 존재하잖아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다가 끼워 맞춤인 H9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자, 옆에 거. 자, 대문자 D를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 홈에 대한 거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끼워 맞춤 공차가 아닌 일반 공차 값인 요거를 일반 공차 값인 0.05와 0 이걸 넣어주면 되고, 여기 스몰 d는 어떻게 돼요? 끼워 맞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끼워 맞춤 공차인 H9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실 때 요 두 개 안 헷갈리게 조심하십시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런 게 하나 더 있는데, 자, 오일실 여기 이 부분을, 자, 이렇게 오일실이 들어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확대를 한 겁니다. 확대를 해서 이제 상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G값이 있죠. 여기 G값이 있죠. 그리고 G에 대한 공차값 정해져 있죠. 그리고 G에 대한 치수 있죠. 2.5라고. 그래서 해당하는 거 찾아서 요 G값 넣으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 예를 들어서 P40번을 쓴다고 가정을 할게요. P40번에 이제 G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예요? 상쇄도를 하나를 뽑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OECL이 들어가는 부품을 그리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상쇄도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게 정상입니다. 상쇄도가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상쇄도가 나오는데 거기서 G값 우리가 40을 쓴다고 했을 때 4.7이네요. 자, 여기는 4.7이 들어가야 되고 요 기호 요 공차값 들어가야 되겠죠. 플러스 0.25에 0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넣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R 나와 있죠. R 0.8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오일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모서리가 이렇게 뾰족하니 되어 있으면 오일실 재질이 고무 성질이거나 합성 수지예요. 그래서 잘 찢어집니다. 그래서 그 찢어짐이 발생을 하면 결국 누유라는 부분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찢어짐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모서리를 R 처리를 하는데 그 R 값은 여기에 보는 거와 같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못따기 오이실을 이렇게 딱 꼽으면 이 모서리가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으면 오일실이 또 째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위험하니까 이런 식으로 0.1에서 0.2에 대한 45도를 준다. 근데 이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거 우리 주소에 적는 거죠. 이거 주소에 들어가는 항목이죠. 그죠? 기억나시나요? 일반 못따기.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적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주소에다가 표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위에서 나오는 못따기 있었죠? 우리 이제 그림 방금 보고 못따기는 어디를 못따기 하냐면 여기를 못따기 하는 거예요. 오링이 들어가는 요 홈에 대한 못따기였고요. 자, 여기 홈에 대한 못따기를 방금 우리가 위에서 표를 보고 내려온 거고 여기에 R 값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링이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꼽힐 거예요. 얘가 이렇게 쭉 들어가서 여기에 꼽히는데 여기도 만약에 이 반대편인 부품이겠죠. 오링하고 조립되는 반대편 부품인데 여기도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다면 여기가 날카로워서 오링이 데미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링이 결합되는 반대 부품에는 이런 식으로 예리한 모서리를 제거해라 이겁니다. 이해가죠? 자, 제거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표가 나오는 것처럼 P3에서 P10까지는 오링의 굵기가 요러하니까 최소 1.2만큼 Z 요 Z는 요 거리값은 1.2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각도는 요렇게 15도에서 20도로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15도에서 20도로. 자, 그래서 요 끝만 이렇게 한번 살짝 날려주는 거죠. 피스톤 헤드라 그러면 실린더 튜브가 됩니다. 실린더 튜브의 요 끝쪽 모서리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상쇄도로 필요에 따라서는 표현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규격집의 모서리를 제거하라고 나와 있고 여기에 나오는 1.2라는 최소 치수들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필요에 따라서는 상세도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뒷말림 제거, 뭐 조립하기 위해요. 구두 주걱의 역할을 하는 못따기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오링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인데 뒷말림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 여기에 걸려가지고 오링이 요 모서리에 걸려갖고 여기 걸려갖고 꼬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오링이 걸려서 꼬여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돌돌돌 말려버리는 현상. 그래서 그걸 이제 뒷말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기에도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 저기 봤었죠. 0.2 곱하기 45도 이거 있었잖아요. 당연히 여기도 한번 살짝 날려줘야 되겠죠. 그래야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주소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도 다 모든 부품에는 주소에 있는 내용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기억해 주시고, 그 기어 펌프 있죠. 기어 펌프에 아마 오링이 들어간 타입이 있을 거예요. 그건 제가 한번 찾아볼 텐데.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제가 기어 펌프부터 부품도 싹 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리니까 그때 다시 한번 더 오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KS 규격을 어떻게 적용시킬지 다시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실린더 도면이 있어요. 실린더 도면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2번 부품 있죠? 피스톤 되어 있는 2번 부품 보면 여기 보면 오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오링이죠. 사이즈가 상당히 작은 오링이고, 그리고 이제 피스톤 로드가 이렇게 꼽혀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축에 들어가는 오링이고 요거는 구멍에 들어가는 오링이죠. 그래서 이거를 도면화해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상쇄도 뽑았죠. 상쇄도 뽑았는데 상쇄도의 척도가 5대 1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A거든요. 여기 아까 위에서 봤던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2대 1로 해도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5대 1로 지금 척도를 올려놨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넣어야 된다는 거 넣었죠. 요거는 폭에 대한 거죠. 폭에 대한 상쇄도 아까 치수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치수하고 공차까지 해서 이렇게 넣었죠. 그리고 이제 전체 여기 홈 어떻게 생겨 있는지 치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R 값 있었잖아요. 오일실 이쪽 부분 R 들어간다 그랬었죠. 여기 자 그래서 R 표현해 줬네요. 그래서 너무 작아서 여기에는 치수를 넣을 수가 없죠. 이렇게 치수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쇄도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꼭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끼워 맞춘 공차 얘기했던 거 이렇게 잘 보시면 여기도 오일실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근데 여기에는 이제 바로 이제 치수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굳이 상쇄도까지는 안 뽑았네요. 자 여기 있는 치수, 요 치수 한번 볼까요? 여기 끝에서 여기 끝까지. 자 32짜리는 여기 끼워 맞춘 공차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오일실이 안쪽이잖아요. 오일실 안쪽이라서 여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요게 아까 얘기했던 D 값이고, 여기는 어디에요? 이렇게 스몰 d, 라지 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몰 d에는 공차 값을 넣어줬고, 라지 d에는 끼워 맞춘 값 이렇게 넣어준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쪽을 봐도 여기도 잘 보시면 안쪽은 끼워 맞춤이 있으니까 H7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바깥쪽 여기는 공차 값으로 이렇게 들어갔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데, 요 이제 끼워 맞춤 값이 조금 틀리긴 해요. 우리 아까 위에서 볼 때는 이제 둘 다 아까 H9로 아까 둘 다 확인했거든요. H9로 둘 다 확인했는데 여기는 조금 다르게 줬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뭐 그 규격집에 있는 대로 하면 되죠. 규격집, 우리는 뭐 규격집이 우선 기준이니까
규격지 기준으로 표현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